자, 영상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OTT판 흔드는 숏폼으로 정해봤습니다. 요즘 숏폼이 대세라고 하는데 그만큼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OTT 이렇게 긴 영상이나 드라마 요거는 지금 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사실 경쟁도 과잉이다 보니까 요 주식도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시장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나오셨고요. 오늘 처음 뵙는 분입니다.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인 알머리 제이슨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알머리 제이슨이 알머리 네, 여기. 알. 네, 그 알입니다. 이거 어떻게 면도기로 하시는 겁니까? 네, 면도기. 와, 알겠습니다. 알머리 본인이 지으신 거죠? 네, 제가 지었어요. 또 처음 뵙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시니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저는 개인 투자자이자 개인 투자만 하니까 시간이 너무 남아가지고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책을 이제 한 4권 정도 쓰게 됐고, 시간이 남아서. 네, 그래서 네. 대외적으로 제 소개를 할 때는 이제 작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작가님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을 딱 보면은 우리 여기 스튜디오 조명이 얼마나 센지 딱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네, 왜 웃으시죠? 왜 웃으시죠? 네. 되게 두상이 예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눈부신지 우리 채팅창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재영 차장님한테도 일단은 OTT판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증권가에서는 여기 관심이 있습니까? 컨텐츠, OTT 이쪽? 콘텐츠는 관심이 좀 사라진 지는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이게 대표적인 게 스튜디오 드래곤이었는데 아하. 뭐 예전에 킹덤이나 이런 그리고 뭐였죠? 그 복수하는 드라마 그 있잖아요. 동훈이 나오는 거. 동훈이? 문동은. 동훈이 뭐죠? 더글로리. 맞아요. 더글로리. 맞아요. 벌써 다 잊혀졌잖아요. 네. 그런 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뭐 그런 기대감이 생긴 게 한 3, 4년 됐죠? 3, 4년 지나도 계속 실적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번 2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컨텐츠에 대해서 기대감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좋아진다 하다가 3년 지나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다 지친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OTT가 다 그러니까 제주는 곰이 부리고 네. 돈은 뭐 사람이 가져가는 제주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돈은 OTT 업체들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뭐 지금 넷플릭스 주가를 보면요 거의 신고가 부근입니다. 주가가 굉장히 잘 가요. 뭐 이번에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토종 OTT들이 다 망해 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왓챠라든지 네. 웨이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OTT도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럴 것 같습니다. 빅테크들의 성장 공식을 그대로 할 거다. 처음에 돈 엄청 쏟아부어서 OTT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1등이 돈 엄청 쏟아부어서 나머지들 다 죽이고 합병시키고 해서 혼자 남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 먹을 혼자 거야. 다 먹는. 사실상 그 치킨 게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작가님은 제가 알머리라고 불러야 됩니까? 제이슨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알머리로 가겠습니다. 알머리 작가님은 그러면 사실은 컨텐츠를 많이 보십니까? 아니면 숏폼을 좀 많이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숏폼을 최대한 안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다 보니까 제가 제 어떤 건강이나 투자 측면에서 안 좋은 영향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식으로요? 이거는 좀 그 뇌과학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숏폼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뇌의 특징이 길게 생각하기 싫어하고요. 깊게 생각하기 싫어해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숏폼이라는 그 미디어 자체가 길게 생각하지 않게 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게 하는데 최적화된 어떤 맞아요. 미디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숏폼이란 걸 한번 열게 되면은 계속해서 보게 되잖아요. 한 4시간 본 적도 있어요. 네. 저희 아내가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너무 피곤해하길래 왜 이렇게 피곤해 그랬더니 전날 2시까지 앉았대요. 그래서 2시까지 앉아서 뭐 했냐 그랬더니 숏폼을 봤대요. 그래? 뭐 봤는데? 근데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2시간씩 4시간씩 계속해서 스크롤을 올리긴 하는데 기억에는 안 남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뇌라는 게 아무래도 피곤한 걸 싫어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선호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본능인데 그럼 투자자가 그 본능에 따라야 되냐? 그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개인 투자자고 투자로 이제 먹고 사는 거를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숏폼이 장기적으로는 제 뇌나 제 투자 성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파민 중독.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의식적으로 안 보려고 하는데 뭐 실수로 딱 열었는데 나온다 그러면 또 한 번씩 5분씩 10분씩 그냥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좀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숏폼이 사실 근데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시장은 언제나 옳다. 그 숏폼을 많이 소비하는 MZ 세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대세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리고 숏폼은 좀 트렌드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트렌드. 네, 뭐 주로 춤을 춘다든지 아니면 어떤 걸 소개한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한 노래를 좀 입혀가지고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숏폼을 볼 때도 자주 보다 보면 뭔가 동질감이 생겨요. 이 노래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도 이 챌린지에 같이 참여를 했네. 그럼 처음 보는 사람도 뭔가 좀 친근한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숏폼을 더 재미있게 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숏 컨텐츠의 시대인 것 같은 게 사실 서점을 가도 책이 이만큼 두꺼운데 실제로 펼쳐보면 그림이 반이에요. 텍스트는 별로 없고 약간 푸 그림 나와 보노보노 나와 미키마우스 나와 거기다가 약간 인생 명언자 이렇게 두 마디 해가지고 쫙쫙쫙 넘길 수 있는 숏폼 같은 그런 컨텐츠가 대세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맞아요. 챕터도 점점 더 짧아지고 짧아지고. 있고.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OTT 얘기로 좀 넘어가서 숏폼들이 올라오면서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도 치킨 게임을 지속하고 있다. 이게 지금 전반적인 그림인 것 같은데 박지영 차장님한테 이게 글로벌적으로 봐도 OTT 기업이 되게 많잖아요. 애플, 쿠팡 플레이, 넷플릭스 시작해가지고 뭐 웨이브 티빙 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데 요것들의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번 분기 넷플릭스는 실적이 잘 나왔죠. 넷플릭스 실적을 보면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뭐 가이던스는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가입할 사람은 다 가입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가입자 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실적을 보더라도 북미 지역보다는 아시아 쪽에서 가장 이제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넷플릭스가 인식을 해서 그런지 내년부터는 가입자 수를 공개하지 않겠다. 분기별로 가입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왜냐하면 이게 투자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실적이 잘 나와도 가입자 수 성장세가 줄어들었다. 이게 작년이었죠. 아마 그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나서 넷플릭스가 이거 계정 종료 안 돼. 그러면서 다시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이제 회복을 했는데 투자 입장에서는 가입자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더 이상 공개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넷플릭스 가입할 만한 사람들은 다 가입했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뭔가 캥겨서 공개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사측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가입자 수가 아니라 우린 이제 양적이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하겠다. 고객들한테 14,000원만 빼먹는 게 아니라 2만 원, 3만 원 빼먹겠다. 한 사람 가입해서 4명이 볼 수 있었던 걸 넷플릭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빼먹겠다고? 행간을 읽어야죠. 행간을. 행간의 의미를 행간을 읽으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장사를 같아요. 해야 되니까. 네. 계정 공유도 못하게 하고. 그렇죠. 광고용제 내면서 우리는 너희들한테 10,000원, 14,000원도 받겠지만 너희가 광고 보는 광고주한테도 내가 돈을 받겠어. 이런 이제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질적 성장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질적 성장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숏폼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이게 한 번 보면 멈출 수 없고 광고 효과도 저는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넷플릭스 보면서 광고 효과, 유튜브 보면서 광고 효과 이게 중간에 한 10분 보다가 하나 잠깐 5초 나오고 끊고 이것보다 숏폼에서 몇 번 돌리다 광고가 똑같은 게 1시간 보면 한 40~50회는 노출이 되거든요.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안 보고 넘긴다라고 해도 계속 똑같은 화면이 노출되면 요새 중국산 게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런 게임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숏폼의 광고를 계속 노출시켜서 그런 성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잘 될 수 있을 것이냐는 의문이지만
여전히 실적은 나쁘지 않다. 디즈니 플러스 이번 실적도 그러니까 디즈니의 실적. 디즈니는 이제 크게 보면 그 디즈니랜드라든지 크루즈라든지 이런 쪽에서 돈을 많이 벌고 디즈니 플러스는 2019년 11월에 런칭해서 흑자가 날 수 있을까? 그렇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 2분기에 흑자가 났습니다. 이번에 네, 이번 2분기에 4,700만 달러 영업이 흑자가 나면서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디즈니 볼 게 없다. 특히 마블 이런 게 다 망해가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마블을 거의 안 봤는데 네. 제 이제 주변에 이제 마블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옛날 그 어벤져스나 이 마블이 아니다. 망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그 컨텐츠를 만드는 역량이라든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뭐 1회당 뭐 480억 네. 출연료가 그렇죠. 이러니까 어벤져스 2는 1,000억 가까이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1,000억씩 이렇게 받으니까 비용 통제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좀 가져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고 주가도 좋다. 알겠습니다. 주가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작가님한테도 디즈니랑 넷플릭스의 서로의 그 주가는 좀 약간 반대로 가지 않아요? 네네. 이게 근데 사실 제가 자료를 준비하기는 했는데 네. 그 넷플릭스랑 디즈니 주가를 비교를 해보면 비슷하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비슷하게 올라가다가 2020년 말, 그러니까 2020년 말, 2023년 초 요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디즈니는 계속해서 이제 흘러내리고 있고 위에 넷플릭스는 이제 쫙 오르고 있거든요. 올라가고. 요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가입자 수 아까 이제 차장님 말씀하신 가입자 수가 역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넷플릭스가 잠깐 우리 광고 넣을 수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나를 가지고 이제 광고를 넣는거나 그런 새로운 이제 넷플릭스가 막 컨텐츠 측면에서 뭘 엄청 잘한 건 없어요. 근데 그런 아주 자잘한 정책적인 잔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역전극을 펼친 거예요. 반대로 보면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차장님 말씀하신 거에 정말 크게 공감을 한 게 제가 이제 마블 바였거든요. 저도. 네, 그 슈퍼히어로 스토리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무렵이랑 묘하게 겹쳐요. 그 주가 로단지 하락이. 죽을 때 끝났죠. 사실상 그렇죠. 다시 복귀했습니다. 예, 요번에 네, 그게 복귀했잖아요, 재밌었어요. 네. 앞으로 나올 영화에 악역으로 다른 배역으로 다시 등장을 한다. 근데 다시 등장하니까 무슨 생각 드냐면 구질구질해. 왜냐면 얼마나 안 되면 네. 죽은 사람을 다시 악역으로 불러들여서 다시 하나 싶을 정도로 어쨌든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면 비즈니스의 핵심을 보면은 넷플릭스랑 디즈니가 둘 다 비슷한 컨텐츠 비즈니스를 가지는 것 같지만 묘하게 어떤 사업의 목표나 방향성이 달라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우리 넷플릭스에 가입되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든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광고 이야기도 했지만은 만약에 넷플릭스가 질적 성장을 꾀한다고 했을 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광고를 두 번 넣을 거를 한 번만 더 넣어도 돼요. 그렇게만 하더라도 넷플릭스는 거의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레버뉴를 갑자기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디즈니에서 사람들이 리텐션을 가지기 위해서는 재미난 캐릭터가 있어야 되고 그 캐릭터에 사람들이 열광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IP적인 측면에서 좀 잘 못 풀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컨텐츠별로 그리고 회사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징어 게임 2 나오잖아요. 여기 누구 나오죠? 임시완 씨 나오나요? 임시완 씨. 탑이 나오. 탁재훈이요?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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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이 나옵니까? 그럴걸요. 그래요. 이정재 씨. 어쨌든 오징어 게임 2 이런 거 나오면은 넷플릭스가 그냥 1등으로 완전히 굳힐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투자자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비즈니스의 핵심이 뭔지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즈니스 핵심이 컨텐츠 자체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계속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요. 네. 근데 넷플릭스 가입하셔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래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전에 만든 미키마우스가 아직도 팔리고 있지만 오징어 게임 굿즈가 지금 막 계속해서 팔리고 있지는 그렇죠.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징어 게임 2가 나온다 또는 기존에 좀 인기 있었던 시리즈의 뭐 다음 시즌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노이즈는 만들 수 있겠지만 넷플릭스의 업의 본질을 봤을 때 넷플릭스가 지금보다 더 잘하려면은 뭐 컨텐츠를 더 재미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떠나서 아까 광고 같은 그런 묘수 있잖아요. 네. 그걸 묘수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쇼폼을 만든다면 그런 식으로 좀 남들이 안 했던 것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IP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야지 넷플릭스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암살자님께서 채팅창에 작가님 오시니까 방송이 굉장히 환해졌다고 이렇게 칭찬을 또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차장님한테 그러면 이 산업에 대한 뭐 마무리를 한다면 이거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디즈니부터 애플 TV도 있고 막 뭐 너무 많으니까 결국은 치킨 게임을해서 누가 살아남고 요거는 어떻게 정리되는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살아남겠죠. 그 넷플릭스만 왜 살아남아요?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HBO 요새 뭐 보는 거 제가 없어서 저는 사실 OTT를 안 보거든요. 네. 아,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할 자격이 없는데 아, 네네. 오리지널 시리즈 전기차 안 때문에요? 타는 사람한테 배터리 물어보는 거랑 똑같네요. 네. 예, 뭐 대표적인 게 HBO가 있을 거고 넷플릭스가 있고 디즈니 플러스가 있고 네네. 애플 플러스가 애플 있고 TV. 우리나라는 뭐 이거 얘기하기도 민망한데 뭐 티빙, 웨이브, 왓챠 이런 것들 지금 다 뭐 밀려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남은 이제 지금 잘 나가는 거는 넷플릭스 정도뿐이 주가적인 측면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압도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제 가장 1위 업체가 모든 걸 흡수 통합할 거다. 이제 검색에는 구글만 남았듯이 검색에는 이제 구글만 남은 거고 이제 OTT에는 결국은 이제 돈을 많이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업체만 남을 건데 살아남을 거다. 애플과 HBO 그다음에 디즈니 컨텐츠들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한두 개 남을 건데 넷플릭스가 다 장악하지 않을까. 그렇게 넷플릭스 보고 빼고 있습니다. 나머지 OTT 업체는 조금 힘들어하지 않을까. 지금 뭐 자금을 많이 쏟아붓고 있지만 쉬운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OTT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편의점 같은 데 가면 넷플릭스 상표 붙어 있는 프레첼이나 팝콘이나 팝콘. 막 이런 것들 그렇죠. 저는 몇 번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팝콘을 사가지고 집에 가서 그걸 뜯어서 먹으면서 넷플릭스를 보는 건가? 네. 근데 과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 많을까? 근데 또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한데 어떤가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OTT 업계에서 뭔가 팝콘을 같이 판다든지 이런 새로운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여는 게 어떤 새로운 투자 포인트로서 정리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작가님? 저는 아까 그런 계속해서 넷플릭스 관련해서 사실 저는 넷플릭스 주주는 아니에요. 네. 근데 넷플릭스가 되게 잘하는 회사라는 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잔머리를 잘 굴려요. 잔머리 잘 잔머리요. 굴려요. 그러니까 이런 팝콘이나 맥주 같은 것도 보면은 이 편의점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소비를 하는 공간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광고를 하는 공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그걸 활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팝콘 팔아가지고 넷플릭스가 전체 레버뉴에서 뭐 되게 큰 포션을 차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디서든 보여줄 수 있는 어디서든 저 빨간 로고를 이렇게 노출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에다가 계속해서 트리거를 넣는 거죠. 뚜둥 네. 이런 그래서 브랜딩을 네. 하는군요. 근데 저는 사실 저도 박찬님 마찬가지로 네. OTT 끊은 지 오래됐거든요. 왜냐하면 저 이제 지금 그 아기 키우고 있어가지고 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 맥주의 그 빨간 로고 딱 보자마자 지금 만약에 내가 시간이 많아가지고 많으면 그 맥주 한 잔 때리면서 넷플릭스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게 그게 됐었거든요. 행복인데. 네. 이제 그런 어떤 심리적인 미묘한 트리거만 주는 것이 애초에 목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면은 마케팅 수단으로서는 되게 가성비가 좋은 그런 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딩이 넷플릭스가 제일 잘하고 뭐 잔머리를 쓰던 그 스마트하게 운영을 하던 그 경영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네. 주가도 지금 굉장히 높은 부분에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 넷플릭스가 좀 살아남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의 목표가 되게 심플해요. 전 세계 사람들을 카우치 포테이토로 만드는 게
넷플릭스의 목표예요. 아 소파에 앉아가지고. 네, 그냥 앉아가지고 감자칩 가만히 이제 뜯어먹으면서. 열심히 안 사는. 왜냐하면 예전에 나이키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다른 스포츠 브랜드가 아니라 닌텐도다. 닌텐도다, 넷플릭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넷플릭스 자체도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고 밖에 나가지 않기만 하면 어떻게든 자신들의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는데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불리한 점이 있어요. 디즈니 사실 이번 실적 같은 경우에 OTT는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오프라인에서 테마파크나 이런 데서 또 좀 이제 망가져가지고 그런 부분이 그래요? 있었거든요. 근데 디즈니는 싸워야 할 전장이 많은 거예요. 근데 넷플릭스는 온라인에서 사람들 소파 앞에 딱 여기서만 싸우게 되니까 그런 어떤 비즈니스의 집중도 측면에서도 다른 대형 자본사들에 비해서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는 같습니다. 약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네요. HBM 반도체 이러면 하이닉스는 그것만 하는데 네네, 그렇죠. 삼성전자 핸드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이러니까 생각할 변수가 많은 네네. 것처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옮겨 볼게요. 주식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주가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아니라 스튜디오 지렁이. 방울뱀이다. 스튜디오 지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주주들은 진짜 욕 나와요. 그런 것처럼 이 스튜는 뭐가 문제일까? 그리고 컨텐츠로 우리가 막 오징어 게임이다 뭐다 해가지고 레몬레인도 잘 갔었고 막 그랬었던 상황에서 컨텐츠주는 왜 이렇게 무슨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죽쓰는 걸까? 이게 이 컨텐츠 제작의 숙명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 런치박스가 갑자기 구독자 수가 시청자 수가 10만이 됐어요. 네. 그럼 우리 명예컨은 어떻게 할까요? 뭐 PD를 찾아가겠죠? PD를 찾아가? 뭐라 그래요? 올려줘라. 저는 만 때도 찾아가요. 무슨 10만까지 갑니까? 찾아가서 출연료 올려달라. 그렇죠. 비용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용 통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오징어 게임이 회당 제가 알기로는 20억? 20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0억 정도에 했는데 이번에 이제 1000억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아까 그 로다주 출연료가 1000억 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왕자의 게임이 회당 1,300만 달러, 1,500만 달러? 그러니까 이런 제작 업체들이 뭐 하나 빵 터트리면 비용 통제가 안 됩니다. 처음에 잘 돼서 우리가 이거 200억 받아서 한 100억 들여가지고 영업이익률 50% 남겼는데 그 다음에는 대박이 나서 1000억을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출연료로 6,700억이 다 나가니까. 그러니까 마진을 어떻게 좀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죠. 연기자가 문제다. 연기자가 문제가 아니라. 아니 출연료 많이 달라고 본인이 제일 많이 얘기하면서 무슨 연기자들이 돈 많이 받는 걸로. 그게 이제 실력의 문제라는 거죠. 실력의 문제죠. 실력의 문제인데 네. 지금 우리나라 컨텐츠 업체 같은 경우에는 OTT랑 보통 이제 성과에 따라 배분받는 게 아니라 받아놓고 대박 터지면 이거는 우리 거. 그다음에 IP도 너희가 사용 못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박을 여러 번 터뜨려도 이 계약 조건이 잘 바뀌지 않고 있어요. 워낙에 넷플릭스는 거대하고 너희 아니어도 할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어줘야 그래 출연료는 넷플릭스 너희가 알아서 좀 주고 우리 제작만 하고 구조적으로 그리고 너희가 거두는 마진의 몇 퍼센트 정도 우리 가져갈게 이렇게 되어주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변화가 조금 없다.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컨텐츠 제작사가 아무리 대박을 터뜨려도 그 다음에 이제 연기자한테 다음 출연료를 많이 줘야 되니까 이 컨텐츠 제작사는 대박을 터뜨리지 못하는 이런 구조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보니까 일본 엔터사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연예인들한테 월급제로 나간대요. 그러니까 잘 돼도 월급제고 안 돼도 그냥 정년까지 월급제로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회사원처럼요? 회사원처럼. 그래서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일본 엔터업계가 다 죽은 거 아닌가. 약간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국내 컨텐츠 관련주들, 관련 기업들 약간 주가가 주주 입장으로서 요거 대박 났으니까 요거 잘 가야지 막 하지만 실제로는 주가가 많이 죽쓰고 있는. 그렇죠. 예.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가 아니라
컨텐츠의 소비자로서는 안타까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특히 이제 제작사들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든 편이고 플랫폼 업계들도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은 상대적인 자본력의 크기가 외국 기업들에 비해서는 작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상태잖아요. 결국에는 이 특히 OTT라고 하는 거대한 비즈니스는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쩐의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자본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나라 OTT 업체들도 계속해서 지금 합병하고 이제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다른 경쟁자가 뭐냐면은 소자본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컨텐츠 제작자들이. 그러니까 사실 요즘은 그렇잖아요.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꼭 대자본을 들지 않아도 굉장히 재미난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 카메라만 하나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거를 소비하는 거에 어떤 정점이 바로 쇼폼 컨텐츠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모로 힘들 것 같다. 근데 이제 제가 투자자로서 보고 있는 거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OTT 산업 자체가 작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계속해서 사람들의 시간을 잠식하는 거는 기정사실인 거고, 그럼 그렇다고 봤을 때 그냥 여러 가지 업체들을 바스켓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쩐의 전쟁 측면에서 모든 OTT 관련된 산업 생태계를 연구를 하고 그 중에 그냥 시가총액 제일 큰 것만 사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저는 지금은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알겠습니다.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OTT가 저는 딱 오리지널 시리즈 나오잖아요. 그럼 너무 재밌게 봐요. 근데 봐놓고 딱 몰아서 봐놓고 안 봐요. 또 한동안 안 열어봐요. 근데 이제 스포츠 관련해서 OTT가 되게 이제 중계 무료 중계 한다고 뭐 쿠팡 플레이도 무료 중계 할 그렇죠. 거다. 넷플릭스도 이제 스포츠 시작할 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또 스포츠는 실시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붙잡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스포츠를 좀 앞세운 게 기존의 OTT에 좀 부진했던 흐름들을 또 새롭게 탄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살짝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저는 그런 것들을 OTT가 토종 OTT나 이런 쪽이 토종뿐만이 아닙니다. 디즈니 플러스도 ESPN 뭐 이런 쪽 갖고 있는데 거기서도 스포츠 중계권을 많이 가져와요. 그 이유가 가성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티빙이 프로야구 판권 이제 3년에 얼마 주고 사셨는지 알아요? 얼마요? 1,350억. 와. 1년에 400억 정도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400억 많은 것 같은데 아닌가? 아까 오징어 게임 만들 때 그 열 몇 편짜리 1,000억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1년에 400억으로 야구는 5월부터 길면 뭐 가을 야구 9월, 10월 그때까지 계속합니다. 팬층도 단단하고.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6번 하고. 그러면 그거를 사실 뭐 드라마를 보는 여성만큼이나 스포츠를 보는 남성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적은 금액에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쿠팡 플레이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쿠팡 플레이가 쓸데기 없는 거 안 만들어요. SNL 그냥 거기 돈 싹 뿌려가지고 네. SNL 재밌잖아요. 거기 출연료가 엄청 높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하나 딱 만들고 쿠팡 플레이가 EPL 중계권 가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막 열광하는 그런 축구 팬들 다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EPL 중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누구죠? 그 미네네 수비수 김민재. 김민재 뭐 그런 사람들 보려면 쿠팡 플레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K리그, 라리가, 포뮬러 1 이런 중계권도 다 사오거든요. 이게 EPL 중계권 6년이요 4,200억이었습니다. 6년에 4,200억. 그러면 연에 700억 정도거든요. 1년 내내 하는데. 그러면 드라마 10편 20편 만드는 가격으로 1년 내내 축구를 좋아하는 그 시청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네요. 그럼요. 거기는 또 그리고 광고를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 광고의 타겟층이 명확해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토종 OTT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조금 잘하는 OTT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가 지금 들어보니까 예상보다 저 생각했던 것보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네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쿠팡 플레이는 그쪽에서 좀 활로를 찾고 있고 거기서 뭔가 하나의 딱 영역을 구축하고 나머지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다.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오늘 처음 오신 작가님부터 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죄악주라고 하는 뭐 예를 카지노, 담배, 뭐 술 이런 거에 대한 투자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이제 뭐 쇼폼 콘텐츠 특히 네. 이런 쪽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죄악주일 수 죄악주다? 있다. 아, 쇼폼 콘텐츠가 죄악주다? 네. 어. 돈은 정말 잘 벌 거다. 음. 근데 내가 그 굉장히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의 소비자가 되지는 말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건강 측면에서 그리고 하나의 투자자의 어떤 그 정체성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너무 쇼폼을 열심히 소비하면 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뭐 티셔츠에는 네버 루즈 머니 써 있는데 죄악주랑 뭐 착한 주식 이런 거 가립니까? 요거 그쵸 그래서 제가 투자할 건데 주주는 되고 싶긴 한데 소비자가 되고 싶지는 않다. 네, 그런 얘기를 좀. 알겠습니다. OTT 걱정할 시간에 쇼폼에 우리가 중독되는 도파민 중독부터 걱정을 좀 하자. 죄악주다. 알겠습니다. 박지영 차장님은요? OTT가 대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요새 TV 보는 사람 잘 없고 없어요. 네, OTT 보는데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비용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비용 통제가 잘 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세는 OTT, 그러나 비용은 부담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돈 버는 그 기업들은 따로 있으니까 잘 가려내자. 자,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컨텐츠 관련해서 그리고 OTT 관련해서 우리나라 컨텐츠 제작사 관련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처음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그 사장님의 그 식견이 굉장히 풍부하신 것 같아요. 아, 완전 한투 에이스입니다. 네,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알머리 제이슨 우리 작가님과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